네, 우리는 5.18 추모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3년 전 우리 광주 시민들은 병원마다 피가 부족하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장을 좀 직접 모시고 5.18과 헌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 원장은 최근 제19대 광주전남 혈액원장으로 취임했는데요.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취임 소감과 함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수 광주전남 혈액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요전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님으로 예. 저희가 한번 모신 기억이 있는데 예. 인사이동 있으셨군요. 예, 원장님으로. 예. 예. 그 지사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적십자사 고유 사업,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구호 사업, 또 사회봉사, RCI, 그다음에 또 안전지식 보급 예. 이런 기부와 이제 봉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원으로 왔으니까 이제 생명 나눔, 아하. 예. 헌혈의 이제 확산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예. 있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더 추가로 해주신다면요. 막중한 책임감. 예, 그렇군요. 예. 광주 전남 예. 지역 전체에 혈액을 좀 수급하는 그런 공적 기관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아니죠. 맞습니다. 이제 예, 저희가 예. 그 전량을 광주 전남에 예. 필요하신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예.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와 또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함께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까지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봐주시면 훨씬 더 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우리는 5.18 43주년 추모 주간 지금 보내고 있지 예. 않습니까? 27일까지가 열흘간의 항쟁인데요. 자, 43년 전 그날 우리 광주 시민들은 우리 부상자분들 피가 부족하자 너나 할 것 없이 헌혈을 네. 위해서 긴 줄을 섰습니다. 당시 좀 5월 광주의 헌혈 상황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18 주간이니까. 뭐 저도 이제 전에 들은 겁니다. 예. 선배님들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선배님 전에 들은 건데 5월 21일이 이제 그 굉장히 총격이 있었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도청합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로 기억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이제 도청하고 가까운 예. 곳이 이제 적십자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혈액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뭐 헌혈에 좀 참여를 21일, 22일 양일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11명 정도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부속 혈액원이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 헌혈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군부 독재에 이제 그 맞서가지고 학생들이나 시민군들은 또 저항을 했고, 그럼요.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은 또 그 헌혈과 뭐 이런 주먹밥을 나눔으로써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죠. 예. 자, 헌혈 그리고 주먹밥으로 대변되는 광주의 당시의 대동세상을 예. 함께 또 이 헌혈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이 특전사 계엄군들 헌혈하는 차량에도 무차별적으로 좀 총격을 가했던 예. 이런 잔혹한 또 행위를 저질렀는데, 당시에 춘태 여상이 다니던 지금의 뭐 전남 여상 3학년이었던 고 박금희 열사가 당시 총격으로 이제 희생이 되는 그런 아픔도 있는데, 그러한 희생도 좀 우리가 헌혈의 그 숭고한 정신과 함께 좀 기억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버스에 이제 헌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을 하고 이렇게 예. 헌혈자들을 좀 사진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헌혈자를 예. 이렇게 모집을 해서 아까 그 저희 적자 병원뿐만 아니라 기독병원,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렇게 헌혈자를 아마 이렇게 동원을 했는가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박금희 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 헌혈 버스에 탑승을 해가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총격을 가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엊그저께 저희가 또 기독병원에서 이제 그날을 기려가지고 예. 사진 전시회도 하고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또 헌혈도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4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오롯이 살아 있고 또 그걸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예, 저희가 이제 예. 5.18 기념회 하고 또 이제 그 5.18 전야제 이제 홍보 부스라든지 예, 헌혈 예. 그날을 상기시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혈액원 자체 내에서 그 5월 정신 계승
그 프로모션을 또 해서 아, 5월 31일까지 많은 우리 시민들이 헌혈에 예, 참여할 예. 수 있도록 아,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기간보다도 이 시기에 좀 더 헌혈하시는 게 좀 각별한 의미랄까요? 맞습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원장님 이제 화제 한번 돌려보죠. 최근에 별도의 취임식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업무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그 취임 일성이 인도주의와 나눔의 호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헌혈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 밝히셨는데 이 헌혈 인프라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예. 그 고질적으로 동하절기가 되면 학생들이 방학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혈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소를 많이 이렇게 혈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예. 헌혈을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시설이 아니라 예. 어떤 제도적인 헌혈할 수 있는 이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헌혈 인프라라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게 된 거고요. 예.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는데 그 시군구 지자체나 군부대 공공기관에서 이제 헌혈을 횟수를 좀 정례화. 예. 이제 코로나 때에 이제 뭐 동아절기 하던 것이 분기별로 하게 되고 또 어떤 시군은 격월로 하게 되고 또 매월 하는 그런 그게 생겨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헌혈도 많이 이제 코로나 때 비대면 활동 때문에 줄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그 학기별로 2번 정도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예. 조성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되려면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공가가 이제 부여가 좀 돼야 됩니다. 예. 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고 학생들도 봉사 시간도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헌혈에 대해서는 좀 그 인정이 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헌혈하게 되면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건 아닌데 예.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 이게 이제 어떤 인프라가 딱 구축이 되면 어쩝니까? 시스템이 돌아가겠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것을 한번 이제 구축하도록 노력을 좀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늘 헌혈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대학생들이 지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 들어가서 정말 헌혈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신호입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걱정할 것 없이 미리 평소에 예. 이렇게 인프라를 하나하나 잘 쌓아놓으면 큰 무리 없이 헌혈 이렇게 혈액을 수급하는데 조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직접 헌혈차가 뭐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갑니다. 찾아가는군요. 예, 찾아가는 예. 헌혈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비대면이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하. 이게 이제 학교에서 헌혈을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잊혀진 과거가 또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예. 아니 이게 이제 수업에 이제 좀 지장을 아무래도 준다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가 3년 동안 지장이 없네. 예. 뭐 이런 또 느낌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수업에 지장이 아니라 당연히 아이들한테 생명 나눔을 교육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좀 분발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코로나도 뭐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 많은 기관, 단체, 학생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도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국가와 그리고 또 5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서 헌혈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말씀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어떻게 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인지가 가장 큰 좀 고민되는 지점 같습니다. 예.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헌혈 그 약정 조례를 통해서 예. 조례가 있습니다. 각 구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헌혈 추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단체 대표분들로 구성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협업이 되면 예. 충분히 이제 인근에 있는 헌혈의 집으로 이제 헌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꼭 아까 단체 버스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 구마다 헌혈의 집이 있거든요. 동구에는 충장도 센터, 뭐 서구에는 터미널 센터, 또 뭐 북구에는 또 전대 용봉 센터, 예. 강상구에는 또 송정역 센터, 또 첨단 센터까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남구에는 이제 저희 혈액원 인성고 옆에 있는 비코브 예. 센터까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자치단체와 잘 연결이 돼서
안내가 되고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이것도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적인 측면으로 그렇죠. 구축을 해서 좀 이렇게 헌혈하고 싶은 시민들이 많더라도 이게 또 헌혈의 집이 또 원거리에 있거나 좀 예. 찾아가기 쉽지 않으면 예. 안 가. 그래서 이제 일반 공직자들은 공가를 좀 사용하게 해주고 예, 예. 또 일반 시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라든지 예. 그런 걸 전광판 이런 걸 통해서 헌혈집도 안내를 해주고 예. 이런 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헌혈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김동수 광주전남 혈액원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애청자분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이어가죠. 2610번을 쓰는 우리 애청자님께서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취임 축하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5.18 당시 혈액원 덕분에 광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지난해 우리 광주 전남 지역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올해는 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라는 또 질문 주셨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또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뒤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헌혈차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니 앞으로 헌혈이 더욱 늘어나서 혈액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헌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하고 계시는 지점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년보다 올해 이 동 기간을 보면 예. 확실히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눈에 띄게 좀 늘어나고 있는 눈에 띄게 겁니까? 증가를 다행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보다는 예.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제 또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 같은 걸 준비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조금은 지금 4월 달까지는 좀 힘들었고 지금 5월 달 넘어서는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또 원장님과 페이스북 또 친구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SNS 활동을 통해서 나눔, 헌혈, 그다음에 적십자사 활동도 정말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광주 전남 지역 현재 좀 적정 혈액 보유량 어떻게 좀 회복이 돼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적정 보유량 하면 5일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좀 5일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달에는 좀 힘들었는데 5월 달부터는 조금 올라가 있는데 혈액형별로 보면 또 3, 4일분이거든요. 그게 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B형은 굉장히 한 8일분 있는데 B형은 좀 O형이나 A형은 뭐 3일분 내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와, 원장님 오히려 더 O형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헌혈을 많이 안 하신가 보네요. 그만큼 또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군요. B형은 많이도 하는데 사용도 좀 덜하는. 그러니까 재고가 좀 더 쌓여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형별로 보유량 어느 정도 좀 수준을 갖춰야 되는지 한 5닷새 정도면은 좀 그런데 적정하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5일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평균적으로 전체 헌혈량을 이야기를 하고 혈액형별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때마다 부족하다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일분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게 유지가 돼야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당시에는 정말 힘겹게 헌혈을 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점차 좀 일상 회복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좀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열세를 몰아서 좀 상당히 좀 본 궤도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좀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도 보면 이렇게 날씨가 황사가 있다든지 그렇죠. 또 비가 온다든지 외출을 또 안 하십니다. 그렇죠. 좀 이럴 때 더 외출을 하셔가지고 또 참여를 해주시면 아까 그 적정 혈액 보유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5014번 우리 애청자님께서 저도 확산 효과를 위해서 페북에 헌혈하고 게시물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커피 전문점 이 상품권도 주시고 막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이 사진도 올라가 있네요. 자, 뭐 단체나 개인 헌혈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잠재적인 헌혈 좀 수요자 서비스를 좀 제공하실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는 이제 지났지만은 고질적으로 이제 저출산
저출생률,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혈액은 굉장히 많이 이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 10대, 20대에서의 참여가.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 좀 헌혈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나도 헌혈해봤다고. 예. 이분들이 많이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아, 왕년에 하셨던 분들. 예. 많이 그때 오셨는데. 뭐 군대 가서 했다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 젊은 학생들이 하겠지 이제 이게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예. 옛날에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교대하듯이 예. 내가 젊을 때 했으니까. 학생 수가 일단 많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지금. 근데 혈액 수요는 고령화되면서 더 늘어나고 있고. 아, 이게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피가 예. 어떻게 보면 계속 일정하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혈자는 예. 아까 젊은 헌혈자는 줄어들고. 아, 그래서 왕년에 좀 하셨던 분들이 예. 좀 이렇게 좀 팔을 걷어붙이고. 자, 그렇다면 원장님 여기서요. 우리가 건강하다, 이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헌혈을 할 수 있는 최고 연령 몇 세 정도까지는 좀 헌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그건 혈액관리법에 예. 정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그게 만 69세입니다. 70세는 안 되신. 네. 아하. 이제 앞으로 그것도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고령화 또 사회에 또 젊으신 분들 얼마 많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 나이 어느 정도 50대 이상 돼가지고 나이 먹었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여든 드신 분들이 나 건강하니까 헌혈하겠어 좋은 마음으로 오시더라도 할 수가 없군요, 법적으로.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옛날 65세에서 그것도 69세로 늘어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원장님께서는 또 광주 전남이 SNS하고 또 예. 언론 홍보가 이게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이 헌혈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런 좀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환경도 구축해 보겠다라는 또 각오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헌혈자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 경우는 등록 헌혈자 예. 이렇게 위주로, 그러니까 기존의 헌혈자 중심으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헌혈자가 아닌 다른 분들, 그러니까 아까 왕년에 하셨던 분들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려면 예. 홍보가 돼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TV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걸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좀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테마를 저희가 그냥 모집할 수는 없고요. 아까 5.18이라든지 뭐 5월 가정의 달이라든지 또 6.14 또 헌혈자의 날입니다. 예. 뭐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본인이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좀 사회협력을 통해서 헌혈 CF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면 아. 공익 광고 형태로 예. 해주면 하는 쪽으로 좀 추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또 아마 적십자사에 계셨으니까요. 예. 저희 적십자 회비 모금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함께 또 마음을 모으기로 했는데 저희 이번 좀 헌혈도 많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예전에 보면 헌혈하게 되면 조그마한 뭐 빵도 주고 기념품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문제 젊으신 분들은 기념품보다는 헌혈 기부권을 선택해서 기부를 하는 추세가 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이제 기념품보다는 사실은 또 헌혈을 통해서 또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기부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념품 안 받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기념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모여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게 좀 많이 활성화돼야 예. 진정한 헌혈의 의미가 그러네요.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 예, 그렇습니다. 동참. 근데 헌혈 사실은 동참. 현장에서는 기념품이 좀 더 있어야 예. 더 좋아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그것보다는 좀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는군요. 좀 헌혈을 예. 해서 헌혈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그게 행복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헌혈도 하고 예. 다른 어려운 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쭉 이 왜 헌혈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서서히 좀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역민들께서 헌혈에 동참을 바라는 의미에서 원장님께서 좀 우리 지역민들 지역사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헌혈을 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또 드리고 혈액 사업은 이제 저희 적십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또 교육청과 학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협조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헌혈 인프라가 잘 작동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좀 기관 단체에 계신 분들 부탁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5.18 당시 그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백 명의 그 시민들이 팔을 걷어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5월만큼은 꼭 헌혈을 우리 시민들이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정에 저희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좀 발걸음을 함께 맞춰 가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수 광주전남 혈액원장과 함께 5.18과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운동, 헌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